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입니다. 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그래서 BBB라고 하는데요. 이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세금 감면 법안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 한데 묶은 광범위한 세금 및 지출 패키지이기 때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2017년에 시행된 트럼프의 어떤 감세 조치들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고요. 새로운 감세 혜택을 추가하는 한편 이 재정 지출 구조에도 변화를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규모 면에서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세일 것이다 라고 트럼프 측은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지금 정가의 의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올릴 거니까요. 지금 아직 안 누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개별 상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은요. 저희 제시앤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 적힌 연락처로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6일이었었는데요. 하원의 이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었어요. One Big Beautiful Bill, BBB였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까지요. 5월 20일에도 예산위원회에서는 부결했었는데 19일 밤이었었나요? 그때 또 찬성하고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또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중이죠. 패키지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이 감세를 영구화하고요. 팁이라던가 오버타임, 초과 근무, 아니면 65세 이상의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등의 세 혜택을 담았지만요. 이게 10년에 걸쳐서 3.7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적자를 예상하게 되고요. 또 복지 삭감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여야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4일 이전에 상원에서 통과되는 걸 목표로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할 텐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더 살펴볼게요. 트럼프 측은요, 이 법안을 한 세대에 나올 만한 한 번 정도 나올 기회라고 부르면서 미국 경제를 도약시키고요. 근로하는 어떤 워킹 클래스 아메리칸이죠. 근로하는 이 중산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 대다수의 세액 부담이 줄어들고요. 일자리 성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거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낙수 효과가 돌아와서 재정 적자도 상쇄될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17년도 1기 정부였었죠. 그때 굉장히 큰 대규모의 감세 법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배경이요. 워낙에 급진적인 그런 변화였었다 보니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한시법이 2025년에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연임을 했었더라면 그의 임기에 이게 오는 건 아니었었겠으나 이게 공교롭게도 또 한 텀을 쉬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17년도에 개정되었었던 것이 25년에 만기가 찾아왔는데 이걸 다시 개정하려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개인소득세율 그리고 표준공제와 관련된 건데 2017년도에 낮아졌었거든요. 개인소득세율이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2025년 말이면요. 개인세율이 다시 인상돼서요. 지금 현재는 37%까지인데 이걸 39.6%로 다시 올리는 게 이 현행법에 따른 일정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죠. 다시 이 37% 연장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공제 금액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부부 공동신고,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의 경우는 표준공제가 약 27,000불이 좀 넘죠. 근데 이거를 2,000불 정도 인상해서 30,000불 정도 29,700불로 높일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표준공제라는 거는 납세자들이요 별도의 어떤 아이러마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한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서요 세금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인데요. 이걸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17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제공되는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현재 2,000불인데요. 이걸 2,500불로 한시 상향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세액 공제니까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거니까요. 이 보통 중산층 가정의 세부담을 굉장히 크게 줄여주는 제도죠. 하지만 이제 이번 인상분 $500라는 것 자체가 이 2025년부터 몇 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혜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한 소득이 매우 높은 가구는요. 원래도 이게 소득에 따른 이 공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원래도 제외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제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들 관심 갖는 건데요. 근로소득에 있어서 비과세입니다. 특히 뭐냐면 팁 수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식당, 종업원, 미용업 종사자와 같이 팁을 받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자신이 W2나 1099 양식에 기록한 팁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니까 사실상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연간 팁 10,000불 받는 그런 식당 종업원이라고 하면요.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지니까 이게 세율이 종업원이 만약에 10%였다면 1,000불의 세금을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팁 말고요. 이 오버타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제가 도입돼서요. 법정 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이죠. 을 초과해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과해서 일한 그 부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라든가 아니면 비시민권자 그리고 팁 비과세 혜택을 이미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오버타임 공제에서 제외되고요. 정식으로 신고된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부정 사용을 막는 그런 제한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소득과 관련된 얘기죠. 노년층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 추가 공제 4,000불을 해주겠다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부부가요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합계 2배가 되니까요 8,000불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지는데 이걸 통해서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과세 부담을 크게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는 사회보장 소득 자체를 비과세로 하겠느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4,000불 곱하기 2 하니까 부부면요 8,000불까지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절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뭐 연금과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과 기타 소득으로 연 3만 불을 버는 은퇴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요 추가 공제가 이제 8,000불이 적용이 되니까요 과세소득이 22,000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세율 구간에 따라서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불 이상까지도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개인 소득세 차원에서 가족들 그리고 은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공제, 뭐 세제상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주세, 지방세의 공제 한도에 있어서의 완화인데요. 이게 좀 원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목별 공제. 여기서 주정부에 낸 세금을 연방세를 줄이는 그 항목별 공제의 하나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2017년 세법 개정이 되고 나서는요. 이러한 주 또는 지방 세금 공제 한도가요. 10,000불이 최고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트럼프 법안은요. 3만 불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결국은 특히 이 주소득세, 주과세 의무가 높은 그런 곳에 거주하는 뭐 예컨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세가 높은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거 역시도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일부에서 이러한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한도의 완화라는 것이 고소득층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인 관련된 얘기인데요. 2017년도 때요. 법인세율이요.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어요. 원래 35%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21%니까 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낮춰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추가로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루지 않겠다. 21% 그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대신에 이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이러한 패스트루 사업체요. LLC다 아니면 개인 사업자다 아니면 Scorporation이다 이런 데서 제공하는 Qualified Business Income 디덕션이 있죠. 이 말은 내가 K1으로 받는 패스트루 엔터티로부터의 소득에 있어서 추가로 그 소득을 20% 디덕트해주는 그런 혜택이 QBI 디덕션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퍼센트를 23%로 확대하는 조항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쳐요. 10만 불의 순이익을 올렸다면요. 기존에는 20%인 2만 불을 소득 공제로 빼줬는데요. 이제는 2만 3천 불을 공제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과세소득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 밖에도 뭐 제조업 장비 투자라던가 뭐 이런 데 대한 혜택 그리고 또 특정한 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대체로 다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조치인데 이 영상 보신 분들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요. 이번 법안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비즈니스 오너들, 중소기업들까지 폭넓게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증여 상속세 관련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될 텐데요. 관심 갖는 분들 또 계실 겁니다. 이 BBB 초안에 증여 상속세,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요, 미국에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 금액이라고 하는 라이프타임 익셈션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증여하더라도 또는 상속하더라도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1,400만 불에 달하거든요. 거의 13.99이니까 뭐 1,400만 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2017년도 때 이 법이 바뀌면서 2025년이 지나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선셋 규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또한 어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요, 지금 BBB 초안에는 연장하고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 1,500만 불까지, 부부면은 뭐 타임스 2니까 3천만 불까지 되겠죠. 이걸로 연장된다라는 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뭐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좌초되면, 만약에 전혀 변동 없이 끝나고 선셋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2026년부터는 이게 절반, 그러니까 한 700만 불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만료될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이 BBB 통과 여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겠죠. 조정 과정에서 특히 여당 내, 공화당 내 이견이 얼마나 해소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앞서 얘기했던 뭐 부유층 감세 논란이 됐던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에 있어서의 한도를 더 풀어줄지, 아니면 그걸 좀 타협할지, 또는 뭐 복지 예산 삭감을 추가로 늘릴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요, 이걸 통해 얻게 되는 감세 성과를 내세워서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서요, 2026년 중간 선거 등에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요, 2025년 트럼프 감세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BBB 법안은요, 대규모 감세와 지출 삭감을 동시에 포함한 야심찬 어떤 패키지이고요. 그 향배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만약에 내부의 어떤 반대 목소리들을 잘 추스리고 조정을 이뤄낸다면 이 법안이 통과돼서 정책으로 현실화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별도 입법으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축소된 타협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인 거죠. 결국 자세한 내용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생활, 삶에도 직접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도요, 이 감세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국 세법 변화요, 그리고 또 이 법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 영향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시고요. 또 저도 관련된 영상들 준비될 때마다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세법 개정안, 이 BBB 법안의 이슈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된다면요, 저희 제시앤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개인소득세 변경, 뭐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액의 어떤 변경 여부라는 거는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상담 요청은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